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 정말 장관이죠. 이건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사실 생존을 위한 굉장히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협력의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치명적인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물고기의 떼의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물고기들은 왜 이렇게 다 같이 뭉쳐서 다니는 걸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우선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면 포식자 입장에서는 딱 한 마리만 골라서 공격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힐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또 여럿이 같이 다니니까 먹이를 찾기도 훨씬 쉽고 짝짓기 상대를 만날 기회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앞서가는 물고기가 만들어내는 물살을 이용해서 헤엄치면 에너지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고의 패키지 전략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점만 가득해 보이는 이 완벽한 전략에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적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약점은 다름 아닌 근접성입니다. 서로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거죠. 포식자를 피하려고 서로 바짝 붙는 그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걸 학계에서는 군집 생활의 트레이드오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포식자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큰 이점을 얻는 대신 질병이라는 또 다른 적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죠.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떼는 말 그대로 질병의 고속도로나 다름없습니다. 개체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병원균이 퍼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특히 양식장처럼 인위적으로 밀도를 확 높여놓은 환경에서는 감염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옆에 있는 아픈 친구가 뿜어내는 병원균에 계속 노출되니까 재감염 위험도 커지고 좁은 데서 아웅다웅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들은 이런 위험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까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들도 나름대로 질병에 맞서기 위한 아주 영리한 행동 전략들을 진화시켜 왔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이 트리니다드 구피라는 이 작은 물고기를 연구하다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문장 좀 보세요. 감염된 물고기는 기생충을 떠넘기기 위해 상호작용을 바꾼다. 아니, 보통 아프면 다른 개체들을 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른 물고기들과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이 그림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왼쪽이 감염 전, 오른쪽이 감염 후의 사회적 관계망인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감염된 개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점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 감염 전보다 훨씬 더 빽빽하고 많아진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다른 개체들과의 접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기생충의 부담을 다른 친구들한테 슬쩍 분산시키려는 아주 영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기생충 떠넘기기 전략인 셈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감염 전에는 다른 물고기에게 다가가려는 시도가 10 정도였다면 감염 후에는 무려 25로 2배 이상 껑충 뛰는 걸 볼 수 있죠. 전문 용어로는 가중 유출 차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애들한테 다가가는 행동이 확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생충을 퍼뜨리기 위한 명백한 행동 변화인 거죠. 물론 건강한 개체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얘네들도 감염된 물고기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슬슬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죠.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응하는 거예요. 정말 정교한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체 수준을 넘어서 군집, 즉 집단 전체의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쩌면 이 문제의 해답은 다양성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희석 효과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생충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감염에 강한 다른 종의 물고기들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내가 그 기생충에 걸릴 확률이 희석되어서 낮아진다는 원리죠. 금붕어를 가지고 하는 실험 결과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금붕어만 키웠을 때는 기생충 수치가 무려 85.8이었는데 기생충에 상대적으로 강한 프러시안 잉어랑 섞어 놓으니까 기생충 수치가 30.0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다른 종의 물고기들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희석 효과는 두 종이 실제로 서로 잘 어울려서 하나의 무리처럼 행동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피하고 따로따로 논다면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실제 행동적인 상호작용에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물고기들의 복잡하고 정교한 생존 전략은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수산 양식 산업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명확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많이 키우려고 밀도를 높이는 대신에 과학적인 최적의 사용 밀도를 찾아야 합니다. 또 물고기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그걸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질병이 시작됐구나 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희석 효과에서 힌트를 얻어서 질병에 강한 다른 어종을 함께 키우는 혼합 양식을 도입하거나 감염된 개체를 빠르게 격리하는 전략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고기 떼는 생존과 질병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놀라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자연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의 양식 시스템을 더 지속 가능하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